엑셀 문서를 편집하기 위해 먼저 편집할 영역, 즉 작업 영역을 선택하고 상단의 메뉴를 이용하거나 또는 리본 메뉴를 이용하거나 또는 선택된 영역 안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해서 나타나는 팝업 메뉴를 이용해서 문서를 편집할 수 있습니다. 매크로에서는 셀렉트 메서드를 이용해서 작업 영역을 선택합니다. 선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기초 지식은 기본 41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레인지 객체를 이용해서 작업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셀렉트 명령은 지정한 영역을 선택합니다. 액티베이트는 지정한 영역에서 어떤 특정 셀을 활성화하는데요. 작업 영역을 선택하면 그중 첫 번째 셀을 활성화합니다. 여러 개의 셀을 분리하여 선택할 때는 맨 먼저 선택한 셀을 활성화합니다. 다음 예시 매크로에서 F8키를 눌러 한 행 한 행 실행하며 워크시트에서 선택되는 영역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 누르겠습니다. F8, F8 레인지 B4점 셀렉트 하면 B4 셀을 선택합니다. B4 셀을 선택합니다. F8 B4 셀이 선택되었습니다. B3 셀에서 D7 셀까지 연속해서 선택합니다. B3 셀에서 D7 셀까지 이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F8 2,1 셀에서 4,5 셀까지 연속해서 선택합니다. 2,1 셀, 2셀이죠. 2셀에서 4,5 셀,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F8 A3 셀에서 B7 셀까지 선택합니다. A3 셀에서 B7 셀까지 이 영역을 선택하게 됩니다. 어떤 영역을 연속해서 선택할 때 이와 같이 세미콜론을 이용할 수도 있고 이와 같이 콤마를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랬을 때 큰 따옴표 사용하는 방법을 잘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F8 A2 셀, A4 셀, B5 셀을 각각 선택합니다. F8 A 셀, A4 셀, B5 셀을 선택했습니다. A2 셀, A4 셀, 그리고 B5 셀에서 B7 셀까지 연속해서 선택합니다. F8 A 셀, A4 셀, B5 셀에서 B7 셀까지 연속해서 선택했습니다. 테스트라고 정의된 이름 영역의 셀들을 모두 선택합니다. 정의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 셀 주소를 사용할 때보다 정확하게 영역을 지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특정 영역을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한번 명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지정할 영역을 먼저 선택합니다. 이 전체 영역을 한번 선택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이름 상자에 테스트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TEST 엔터. 그러면 F8키 눌러 한번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그러면 테스트라는 이름으로 지정한 이 영역이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1:1 하면 1행을 모두 선택합니다. F8 1행이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1행에서 3행까지 모두 선택합니다. F8 1행에서 3행까지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A열에서 A열까지, 즉 A열을 모두 선택합니다. F8 A열이 모두 선택되었습니다. A열에서 C열까지 모두 선택합니다. F8 A열에서 C열까지 모두 선택했습니다. 레인지를 대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때 큰 따옴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대괄호 열고 C4 대괄호 닫고 점 셀렉트 하면 레인지 C4 점 셀렉트 명령과 똑같습니다. F8키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C4 셀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레인지 A3에서 B7까지 셀을 선택해라. 자, 이 명령을 다음과 같이 대괄호를 사용해서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F8 A3에서 B7, A3에서 B7까지 연속해서 선택하였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다음은 좀 더 특별한 선택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매크로 예시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F8, A1셀에서 B1셀까지 영역에서 7번째 셀을 선택합니다. A1셀에서 B1셀 이 영역에서 7번째 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바로 이 셀을 선택할 겁니다. 지정한 셀이 영역 밖에 있더라도 그 지정한 셀을 선택하게 됩니다. F8키 눌러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이 셀을 선택했습니다. D1셀에서 F1셀까지 D1셀에서 F1셀까지 이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7번째 셀 역시 7번째 셀이 영역 바깥에 있는데요. 1, 2, 3, 4, 5, 6, 7 이 셀을 선택할 겁니다.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F8 바로 7번째 셀을 선택해 주었습니다. 다음은 B7에서 C13 B7에서 C13 바로 이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1,1셀 행번호 열번호지요. 그러면 바로 이 셀이 되겠습니다. 이 셀을 선택할 겁니다. F8키 눌러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바로 이 셀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B2에서 D10 B2에서 D10 이 영역인데요. 이 영역에서 네 번째 행 하나, 둘, 셋, 넷 네 번째 행이면 이 행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할 겁니다. 매크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F8 그러면 이 행을 선택했습니다. 지정한 영역 내에서 네 번째 행을 선택합니다. 다음은 B2에서 D10 영역 내에서 두 번째 열 첫 번째, 두 번째 이 열을 선택할 겁니다. F8 그러면 이 영역 내에서 두 번째 열을 모두 선택했습니다. B2에서 D10 영역에서 C열, A열, B열, C열이 되겠습니다. 이 C가 아닙니다. A, B, C 바로 2열입니다. 2열 F8키 눌러 실행하겠습니다. F8 그러면 A, B, C C열을 선택했습니다. B에서 D10 영역에서 C열에서 D열까지 선택하라고 했는데요. A, B, C, D는 영역 바깥입니다.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F8 그러면 영역 바깥도 선택을 하게 됩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F8키를 눌러 매크로를 한행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F8 C3셀에서 D4셀까지 연속해서 선택합니다. C3셀에서 D4셀까지 바로 이 영역을 선택합니다. F8 다음에 이 선택한 영역에서 Entire Row 행 방향으로 모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 시트 전체에서 행 방향으로 모두 선택을 합니다. F8 행 방향으로 모두 선택했습니다. 다음에 C3셀에서 D4셀까지 영역을 선택합니다. F8 C3셀에서 D4셀까지 영역을 선택했습니다. 이제는 이 선택한 영역 셀렉션 이 선택한 영역에서 Entire Column 열 방향으로 모두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열 방향으로 모두 선택을 합니다. F8 자, 열 방향으로 모두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현재 활성화된 워크북의 두 번째 시트에 D3셀을 선택합니다. 이 뒤에 셀렉트 메소드를 적지 않습니다. 현재 활성화된 워크북의 두 번째 시트 셀렉트 이 시트인데요. 이 시트에 D3셀을 선택할 겁니다. F8 그러면 셀렉트 이 시트에 D3셀 이 셀을 선택했습니다. F8키 눌러 매크로 종료하겠습니다. F8 다음 성적 일람표에서 제목이 입력되어 있는 셀들의 속성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시오 이렇게 했는데요. 제목이 입력되어 있는 셀들 이 셀들의 배경 색상을 갈색 계열의 색상으로 바꾸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글꼴 스타일은 굵게 글꼴의 크기는 14로 변경하라고 하였습니다. 작성된 매크로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 셀들
A1셀에서 G1셀까지 영역인데요. A1셀에서 G1셀까지 영역을 선택하고 with and with문을 사용해서 위에서 선택한 영역 셀렉션이죠. 이 선택한 영역에 셀들의 내부 색상을 갈색 계열로 바꿔주고 글꼴은 맑은 고딕으로 하고 글꼴의 굵기는 true 굵게 설정해주고 글꼴의 사이즈는 14로 이렇게 변경해 줄 겁니다. 이렇게 하고 매크로를 종료합니다. 매크로 실행 버튼을 클릭해서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A1에서 G1 영역, 이 영역을 선택한 후에 이 선택한 영역에 이 셀들의 배경 색상을 갈색 계열로 바꿔 주었습니다. 글씨를 맑은 고딕으로 바꿔줬고 굵게 처리해 줬고 글꼴의 크기도 14로 변경해 주었습니다. 매크로가 바르게 작성되었습니다. 이번 강좌에서는 레인지 객체를 이용해서 작업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좌에서는 레인지 객체의 커런트 리전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 영역을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